아무도 낙록을 못하게 하게 되면 그게 바로 비극이 생기는 거예요. 비극이 발생하는 논리는 꼭 아셔야 됩니다. 요거요. 이게 부정적 외부 효과를 유발하게 되고 이게 모여서 공유제의 비극이 발생한다. 그런데요, 하딘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하딘이. 자, 그 밑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이 비극을 해결하는 방안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건 앞쪽으로 가볼게요. 자, 10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다시. 한가운데 포인트를 한번 볼게요. 한가운데 포인트. 이 비극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딘만 해도 이 사람은 시장주의자였기 때문에 이게 공유 상태가 아니라면 아껴 쓸 거 아니냐. 공유 상태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목초지를 잘라서 개인 사유화를 시켜주면 아껴서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니냐. 시장 원리에 따라서 소유권을 명확하게 해주는 그 방식이 해결 방안이다.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행정국가가 되면서 행정국가 때는 정부가 모든 걸 나서서 규제해서 해결하려고 했으니까 낚시 면허제, 어적자원 할당제, 방모 허가제 이렇게 정부가 자꾸 규제를 해서 이걸 해결하려고 했어요. 행정국가 때는. 그러다가 최근에 신행정국, 현대 시민사회가 바로 시민사회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신행정국가를 말합니다. 신행정국가. 맨 꼭대기는 고전적 시각은 근대 입법국가예요. 시장 논리에 따르는 근대 입법국가. 그 다음에 행정국가는 말 그대로 행정국가. 그 다음에 현대 시민사회는 신행정국가. 시민들이 서로 함께 힘을 합쳐서 함께 해결을 하는. 거기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이거는 정부가 나설 문제도 아니고 소유권을 명확하게 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주자원 같은 거 어떻게 명확하게 할 거예요? 안 돼. 이거는 구성원들이 스스로 이게 공멸했을 때 있게 될 손실을 스스로 자각을 하고 자발적인 합의나 룰을 만들어서 스스로 보존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요즘은 다행히도 그런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 세계 도처에서. 더 이상 비극은 안 생기고 있다. 하면서 그 사례를 세계 도처를 돌아다니면서 사례를 수집해서 발표를 했어요. 누가 했냐? 엘리노 오스트롬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좀 아셔야 돼요. 엘리노 오스트롬. 스위스 같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안식월 제도를 운영했어요. 구성원들이 11월 달에는 풀을 뜯어먹게 하지 말자. 그 다음 해에 풀이 안 나니까 안식월. 주민들 스스로가. 그 다음에 터키 어장 같은 경우는 어족 고기 잡는 어획 할당제, 쿼터 시스템. 몇 마리 이상 못 잡게 하자. 터키 어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결했고, 그 다음에 스페인의 관계시설 같은 경우는 또 어떤 방법이 있었고, 세계 도처에서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슬기롭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비극은 더 이상 생기지 않는다. 걱정할 필요 없다. 비극을 해결하는 방안은 바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룰, 합의밖에 없다. 이게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해서 노벨 학회에서요, 노벨 경제학상 줬어요. 이 사람한테. 2009년도에 이 엘리노 오스트롬이 왼쪽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한 어떤 획일적인 제도는 없다. 보편적인, 그러니까 규제를 하거나 소유권을 명확하게 하거나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없고 세계 도처에서 다양한 방법들이 발견되고 있다.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좋다. 이런 사례를 수집 발표해서 그걸 가지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그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그 책. 제 얼굴 간판만 하죠. 공유의 비극을 넘어라는 책이에요. 2009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책. 제가 사인을 해봤죠. 사인. 여러분들이 필합 하시면 면접을 걱정하시는데 면접 때 면접관이 흔히 물어보는 영순위 질문이 있어요. 저도 많이 면접관 나가면서 물어봤거든요. 학생은 최근에 감명 깊게 읽은 무슨 책이 있어요? 내용이 뭐예요? 꼭 물어봅니다. 그렇다고 선행정학이요 할 수 없죠. 그래도 선행정학도 아주 감동 주는 책이긴 하지만 그걸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수업 중에 베스트셀러 책을 한 10대권을 계속 얘기를 해드립니다. 뭐 정의란 무엇인가 그 중에 첫 번째 책인데요. 이 책은 우리 수업을 위해서 수고해주는 그 칠판 스텝 학생이 있어요. 이 책 있어? 없지. 우리 그 칠판 스텝 학생한테 제가 드리고 싶어요. 들어도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엘리노 오스트롬이 공유의 비극이라는 책을 발표하면서 이제는 자발적인 합의로 해결하는 게 가장 좋고 그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보편적인 법칙, 획일적인 방법은 없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경합성을 띄느냐, 띄지 않느냐, 배성을 띄느냐, 띄지 않느냐에 따라 재화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요거 자체는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둘 다 안 띄면 공공재, 원칙적으로 정부가 공급한다. 둘 다 띄면 사적재, 시장이 공급한다.
그 다음에 공유제는 배제성은 안 뛰지만 경합성은 뛰니까 이 고갈이 되는 거예요. 고갈. 공유제. 그 다음에 유료제는 경합성은 뛰지 않는데 상당히 무한한 양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근데 돈을 내고 이용해야 돼요. 그게 바로 도로, 유료 고속도로, 통신, 뭐 유선 TV 이런 것들이에요. 그게 유료제입니다. 요금제라고 돼요. 요금제. 요거는 자유제라고 돼요. 자유롭게 이용을 한다. 자유제. 이거는 시장제, 사적제, 민간제. 이거는 집합제, 공공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쪽에 있는 그 포인트표 이거를 나중에 심화나 이제 기출 때는 조금 더 들어가긴 해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너무 못 들어가죠.